따하, 햇쌤입니다. 오늘은 햇쌤이 겪은 청소년 기관 면접 질문, 불합격, 합격, 함께 정리해 볼게요. 청소년 기관을 준비하고 있다면 내가 가려는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기관이라는 부분은 대상자의 세부 구분을 뜻합니다. 다 같은 청소년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청소년, 위기 청소년, 장애 청소년 이렇게도 나눌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복지 대상자, 고객 성격을 갖는 이용자, 비용 지불 성격을 갖는 구매자, 참여자로도 나눌 수 있죠. 의지에 따라서 자발적, 비자발적으로도 구분할 수 있고, 이외에 더 세부적인 구분도 가능하죠. 이러한 구분은 차별적 성격이 아닌 대상을 정확히 이해해서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서비스의 방향과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기소개 장점, 단점, 목표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는 다루지 않을게요. 본격적으로 제가 겪은 질문. 먼저 일반 청소년 대상기관에서 청소년 지도사로서 청소년들과 자신만의 라포 형성 방법이 있나요? 이 질문은 당황스럽진 않았고 제가 가진 강점들과 충분히 엮어서 응답 가능했습니다. 특히 강점과 경험을 이을 수 있다면 더 좋은 응답이라 생각됩니다. 청소년 지도사로서 가장 힘들었던 때와 가장 보람됐던 때는 언제였나요? 요 질문 최대한 업무와 연관성 있게 응답했어요. 힘들었던 때는 겪은 한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 한계를 잘 이겨냈던 방향이 보람됐던 방향과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에피소드로 생각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소년 지도사로서 본인의 성과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계량적, 수치적 이런 성과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지금의 저는 경력에서 나온 성과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인증제 활용 건수나 신고제 건수 이런 것도 될 수 있겠고, 청소년들이나 단체 등 인적 네트워크도 될 수 있겠습니다. 촉법소년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보세요. 요 질문 다소 당황스러웠어요. 촉법소년을 물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기관이었는데 물었거든요. 참고로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 행위를 한 형사 미성년자를 뜻합니다. 저는 이렇게까진 대답 못하고 14세 미만의 죄를 저지른 청소년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잘 알고 계시네요 하고 꼬리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촉법소년 연령 문제와 낮춰야 하는지 두어야 하는지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여기서 저는 중도론을 지켰어요. 사람들이 왜 촉법소년 연령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을까? 이 부분은 그저 가시적으로 연령을 낮춘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기에 불안과 사회적 분위기를 잘 읽고 전문가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입장에 무게를 실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 강하게 주장하진 않았습니다. 이 중에 제가 떨어진 면접의 답변이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 질문을 받은 면접이었어요. 물론 지리적 부분이나 다른 요인도 있었겠지만 이 응답을 하고 면접관님께서 딱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연령을 낮출지 높일지 그대로 둘지에 대해선 의견을 정확히 주시진 않으셨네요. 면접에서 중도론이 좋다, 너무 자기 의견이 강하지 않은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기관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기관은 주장을 강하게 해야 좋아하고 어떤 기관은 주장을 강하게 하지 않아야 좋아하는데 그 부분을 우린 다 알 수 없으니 자신만의 답을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면접관 반응이 아쉬움은 남더라고요. 위기 청소년 대상 기관은 면접 경험만 있는데 위기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정도가 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위기 청소년의 정의를 말해주시고 그에 부합하는 청소년들을 마주해 본 적이 있는지 경험을 말씀해 주세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목표를 가치관과 연관지어 말씀해 보세요. 위기 청소년들을 지도할 때 어떻게 지도할 것 같나요?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네 번째가 좀 마음에 깊게 남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청소년들이 하는 행동에 이유 없는 행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청소년들이 가진 위기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청소년들이 느끼는 지금에서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를 파악해
마음에서 우러나는 활동 참여를 위하여 힘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죠. 그랬더니 면접관님이 약간 살짝 뜬금없이 웃으시면서 얘네는 동기가 없어요. 라는 말씀에 면접관님들이 다들 웃으시는데 그 웃음이 저는 조금 불편했어요. 그 뒤에 이어진 질문. 동기가 없는 애들을 뭘 파악해서 하실 거예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살짝 멘붕. 당신들이 웃으며 동기가 없다고 보는 청소년 시기를 위기라고 규정하는 청소년 시기를 제가 보냈는데 저도 동기가 없었을까요? 라고 되물을 순 없잖아요. 그래도 면접 보러 간 건데.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로저스를 떠올렸습니다. 동기가 없어 보일지라도 청소년들은 되어가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나아가는 길을 믿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결과는 불합격. 그 기관은 합격했어도 안 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험했던 면접 질문을 정리해봤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러면 꼭 붙는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지난 어떤 면접에서 지도자로서 긍정적인 결과를 낸 청소년 수치라기엔 지금 말씀하신 정도는 좀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라고 제가 다소 젊을 때 면접관님께 꼬리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 저는 당돌하게 이렇게 응답했어요. 얼마나 많은 청소년에게 결과를 내었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한 청소년에게 어떤 결과를 내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수치적으로 적다 느끼실 수 있겠지만 분명한 의미를 남긴 시간이었기에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과는 합격! 유사하게는 단점도 마찬가지였는데 뭉뚱그려서 장점이 될 수 있는 응답을 했다가 그게 어떻게 단점이냐고 까이고 불합격! 정확히 이런 단점이 있다고 응답을 했는데 말 그대로 단점이네요? 라는 소리 듣고 합격! 그러므로 면접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최대한 어필하자. 어필했는데도 안 되는 것은 내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필요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다. 그러니 불합격이라는 결과에 몰입하지 말고 지치지 말자.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이루시는 다복한 하루 되세요.